사업자 등록증 서류에는요, 꼭 알아야 하는 체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가맹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체크란입니다. 서류 뗄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냥 빨리 해버리자 라는 마음,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이거 하나 섣불리 선택을 했다가 운영 중에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세금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으로 달라지는데요. 우리 혹시 종이 영수증을 받으면 VAT라고 적혀있는 항목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게 바로 VAT, 부가가치세입니다. 부가세라고 불리기도 하죠. 이 부가가치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간이사업자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맞습니다. 저희처럼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좋습니다. 그럼 간이사업자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이유를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.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라는 뜻을 몰라도 세무서나 회계사님들이 잘 알아서 처리를 하셨지만 요즘은 세무 대리인이라는 분들도 계시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총 매출액이 투명해졌어요.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올바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경비 처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부가가치세를 잘 알려면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를 잘 아셔야지 세금을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. 우선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? 뜻 그대로 부가, 덧붙인다. 가치, 값어치, 세금. 소비자로부터 공급가액 10%의 부가세를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자가 국세청에 한 번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. 말이 너무 어렵죠?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알기 쉽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10,000원짜리 음식을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영수증에 VAT라고 하는 10% 세금이 붙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. 소비자가 10%, 1,000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마다 국세청에 주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10,000원 안에 부가세 10%를 더해서 사장님께 계산을 할 때 같이 계산이 됩니다. 그러면 사장님들은 1년에 한 번에서 2번 그 세금들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모아놨다가 다 내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내가 9,000원만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산 재료값들이 있잖아요. 그게 만약 재료값이 3,300원이라고 한다면 3,300원의 10%, 내가 재료를 살 때 국세청에 냈던 10% 세금, 이것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내가 손님에게 받았던 매출세액 1,000원에서 내가 재료를 살 때 냈던 매입세액 300원을 빼면 700원의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업자들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떼는 이유는 나라에 나 이만큼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냈어.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에서 제해줘 라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. 그래야 내가 손님에게 받은 세금에서 제할 수 있으니까요. 부가가치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달라집니다. 간이사업자는 1.5에서 4%의 세율로 적용이 되고요. 일반 사업자는 10%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.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. 간이사업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다 간이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간이사업자의 기준은 지역, 업종, 공급대가, 즉 매출액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. 지역은 매년 달라지기도 하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불가하고요. 업종은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사업자가 가능합니다. 공급대가, 즉 매출액은 올해 7월부터는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사업자가 가능합니다. 창업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가 가능합니다. 또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매출액에 따라서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. 1년간 연 환산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. 4,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.5에서 4% 세율로 적용됩니다.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오픈날이 6월이었고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으로 가정하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총 3,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부가세가 면제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1년 중 6개월만 장사했다 하더라도 1년간 연 환산 매출을 계산하면
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이면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1.5에서 3%의 부가세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 환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편이 날라오면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.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기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데 그때 세무서에서 조사관님이 오셔서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꼭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신고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맞는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비 창업자들 중에서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.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자를 칭하는데 일반 과세자 세율은 10% 적용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나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, 간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, 업종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.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매입세액 기억나시죠? 이 매입세액에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소자본 창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이거나 공사비나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나라에서 매입세액이 큰 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일반 과세자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환산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. 그래서 초기 비용이 혹시 많이 들어가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일반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1년 중 2번을 나눠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. 1분기는 1월에서 6월, 2분기는 7월에서 12월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. 일반 사업자인 경우 똑같이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주 곤란하고 귀찮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마 가게로 우편이 날라올 건데요. 그 우편에 보시면 인터넷으로 홈택스나 아니면 모바일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회원 접속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들어가셔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. 만약 깜빡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기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데요. 이때는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. 그래서 한 달 안에 납부를 하시게 된다면 50%를 감면하게 되고요. 3달 안에 납부를 하게 된다 하면 30%를 감면해주고 6달 안에 납부를 하시게 된다면 20%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. 돈을 이자가 더 붙여서 내는 것보다는 빨리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. 그리고 처음에 선택하실 때의 사업장 형태가 쭉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. 간이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요. 전년도 매출 총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이 돼서 우편이 날라옵니다. 또 반대로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전년도 총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가 내려가면 간이사업자로 자동 전환이 돼서 우편이 날라옵니다. 여기서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신데 부가가치세랑은 달리 종합소득세, 원천세, 지방세, 주민세, 고용보험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은 간이사업자랑 일반 사업자의 차이 없이 꼭 내셔야 되는 세금입니다.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.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세금의 종류, 뜻, 그리고 방법까지 한 영상에 제가 간단하고 쉽게 풀이를 해서 만들겠습니다.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